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주제는 바로 제약업계의 황금알,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시장의 거대한 판세와 그 이면의 영리한 구조적 자리 싸움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제네릭 심사 목록, 미국의 특허 소송 기록,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공식 사업 보고서 및 공시 자료들인데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다 그냥 파편화된 개별적인 소송이나 허가 뉴스 같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하나로 딱 겹쳐보면 아주 놀라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거대 자본이랑 특허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뼈대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수백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타들어가는 정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핵심 블록버스터 약물을 지키려고 전면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네, 수십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피 튀기는 전장 밖에서 법정 다툼 리스크는 싹 다 피하면서도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준비를 마친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들은 굶어 죽었어도 거기서 곡괭이랑 튼튼한 청바지 판 사람들은 거부가 됐다는 그 역사 속 이야기처럼요. 여러분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걸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진짜 영리하게 자리 싸움을 하는지 저희가 확실히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인터넷 투자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당장이라도 빗장이 다 풀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캐나다 보건부, 그러니까 헬스 캐나다의 제네릭 심사 중 목록을 보면요, 세마글루타이드가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심사 목록에 올라가 있군요. 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그 심사를 신청한 기업들입니다. 산도스나 아포텍스 같은 정말 글로벌 탑티어 대형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심사 라인에 줄을 서 있거든요. 와, 글로벌 대형사들이 벌써 움직였다. 이건 확실한 신호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언젠가 열리면 좋겠다는 연구소 안의 상상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업화를 위해서 규제기관의 실전 심사 단계로 진입했다는 명백한 확정 팩트인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캐나다에서 그 핵심 물질의 데이터 보호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나 똑같은 양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완전 프리패스 시장이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이거 제약산업 구조상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거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절대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확정 팩트랑 잘못된 해석을 딱 분리하셔야 돼요. 기본 약효를 내는 원료 물질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종료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 주성분 자체는 독점권이 풀렸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약이라는 게 원료 물질 하나만 있다고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는 위산의 약물이 녹아버리지 않고 체내로 흡수되게 만드는 그 전달 체계 기술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분 자체는 풀렸을지 몰라도 그걸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몸속에 흡수시키는 특수한 포장 기술이나 배합 비율 같은 건 여전히 특허로 아주 꽁꽁 묶여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촘촘한 후속 특허 그물망을 쳐두었어요. 성을 감싸고 있던 가장 바깥쪽 하자는 메워졌을지 몰라도 성문 자체는 아주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셈인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클럽 문 막고 있던 제일 무서운 경호원은 퇴근했는데 여전히 그 VIP 명단이랑 깐깐한 복장 규정은 남아있는 거랑 똑같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장벽이 약간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자적인 우회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남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산업 분석하실 때 단순히 장벽이 무너졌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장벽이 진짜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캐나다가 이렇게 문이 살짝 열리는 걸 보여준다면 반대로 미국은 그 문을 어떻게든 닫아두려고 아주 치열한 방어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 상황은 아주 격렬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제약 시장의 심장부니까요. 공개된 소송 기록을 보면 노보 노디스크가 아포텍스를 상대로 전면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포텍스가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니까 바로 태클을 건 거군요. 네, 아포텍스가 오리지널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법적으로 우회하겠다고 나서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방어에 나선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소송은 무조건 악재 아닌가요? 초대형 로펌 끼고 소송 걸어오면 허가도 엄청 늦어지고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게 어떻게 시장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건지 솔직히 확 와닿지가 않아요. 개들 기업인 아포텍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곤한 장애물이 맞죠. 하지만 산업 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요. 네,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사의 후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다는 건요. 그 시장이 오리지널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거대한 현금 창출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방어의 강도는 곧 그 자산의 가치와 비례하거든요. 우리가 집 지킬 때 빈 창고에는 비싼 보안 시스템 안 달잖아요. 보물이 가득 찬 금고일수록 방어가 거센 법이니까요. 그쵸. 지킬 가치가 없는 빈 땅이라면 굳이 수백억 원 소송비용 들여가며 진흙탕 싸움은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와, 듣고 보니 이 거센 특허 소송전 자체가 이 북미 시장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네요. 네, 게다가 미국 FDA에는 아주 독특한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리지널사가 후발주자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 30개월 동안 제네릭 약품의 승인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든요. 헉, 30개월이나요? 2년 반이 넘잖아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독점적 수익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 판세가 한번 딱 정리됩니다. 캐나다는 실전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거대 제약사가 30개월 시간 끌기까지 동원해가며 지키려는 시장의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세 번째 자료가 있잖아요. 삼천당제약 공시 자료는 도대체 이 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삼천당제약은 미국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심사 목록 맨 앞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삼천당제약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업 보고서랑 공시 흐름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회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제네릭 개발 중이다 이러는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뭘 증명한 건가요? 이미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기술로 유럽과 일본 시장에서 현지 대형 제약사들과 바인딩 텀시트,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마일스톤 방식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둔 상태입니다. 오, 실전 경험이랑 공식 문서가 다 있다는 거네요. 계약금이나 단계별 수익을 받는 구조로 이미 B2B 계약 도장을 찍어놨다. 네, 기술력이 공시랑 돈으로 입증됐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들어요. 결국 제약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큰데 아포텍스처럼 직접 소송에 팍 뛰어들어서 이기는 회사가 시장을 다 먹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삼천당 제약처럼 한 발 뒤로 딱 물러나서 파트너사 뒤에 숨어 있으면 나중에 시장 열렸을 때 이미 선도주자들한테 파이 다 뺏기고 직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반문인데요. 일반적인 복제약 시장이라면 캐스터님 말씀대로 소송 이긴 자가 다 먹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요. 하지만 세마글루타이드는 구조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제형 특허와 흡수 기술 때문이죠. 아포텍스는 노보노디스크의 그 흡수 특허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거나 부수려는 정면 승부를 택한 거고요. 그건 진짜 뭐 아니면 도의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삼천당제약은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경구용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사 특허를 건드리지 않고도 약을 흡수시키는 완전히 다른 길을 뚫어놓은 거죠. 이거네요. 아포텍스는 남의 성문 부수려고 대놓고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고 삼천당 제약은 성벽 밑으로 조용히 완전히 새로운 땅굴을 파서 무기를 준비해둔 거군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직접 약을 팔아서 오리지널사의 표적이 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북미 현지의 거대 제약사들에게 무기로 쥐어주는 B2B 라이센스아웃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링에 올라가서 총알 맞는 대신 한 걸음 뒤에 서서 무기만 대주는 거군요. 그렇죠. 아포텍스처럼 전면전에 나서면 엄청난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져야 하잖아요. 패소하면 수백억 원 소송비 다 날리는 거니까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삼천당제약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니까 직접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두면 앞서 싸우는 기업들 덕분에 시장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막대한 로열티랑 마일스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골드러시 시대의 신용 곡괭이 파는 무기상인 전략 그 자체네요. 금광 놓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건 글로벌 대형사들한테 맡겨두고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겠다.
구조적 장점이 확실히 와닿습니다. 네, 전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재평가받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한 전력을 가진 상황에서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베이스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죠. 어떤 상황인가요? 캐나다 헬스 캐나다의 제네릭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돼서 상업화가 딱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강력한 신호가 전 세계에 타전되거든요. 그럼 삼천당 제약에게는 호재겠네요. 엄청난 호재죠.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기술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 가치가 북미에서도 즉각적으로 부각되면서 대규모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빠른 전개네요. 그럼 두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확률을 높게 보는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네, 기본 시나리오는 시장이 열리긴 열리는데 규제나 소송 대응 때문에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그 30개월 정지 전략이 막혀서 지연되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도 삼천당 제약의 유리함이 빛을 발합니다. 전면전이 길어지면 선두에 선 기업들은 피로도랑 비용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하지만 후방에 있는 삼천당 제약은 타격이 없습니다. 아,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네, 오히려 전선에서 특정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혹은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삼천당 제약의 플랫폼 가치는 계단식으로 계속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리스크는 남이 지고 기대감의 과실은 아주 쏙쏙 공유하는 구조네요.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분석할 때는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하잖아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죠. 물론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즉 특허 소송이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서 북미 시장 진입 자체가 장기간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미국 시장이 막혀버리면 기회비용 날아가는 건데 이것도 방어가 되나요? 엄청난 타격일 텐데요. 캐스터님 말씀대로 기회비용 측면에선 분명한 타격이 맞습니다. 북미라는 가장 큰 시장 매출이 뒤로 밀려버리니까요. 하지만 생존과 재무적 타격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무적으로는 안 다친다는 뜻인가요? 네, 만약 아포텍스처럼 직접 소송에 뛰어든 회사가 패소하면 그 수백억 원의 소송 비용 고스란히 날리고 치명타를 입죠.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애초에 소송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적 페널티를 물지 않습니다. 아, 허공에 돈을 날리는 구조가 아니군요. 게다가 북미가 막혀있는 동안에도 이미 계약을 맺어둔 유럽이나 일본 시장을 통해서 실제 매출과 마일스톤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강력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공격이 좀 막혀도 성문이 뚫리지는 않는 구조를 만들어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빠르게 로열티를 챙기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법적 페널티 없이 다른 대륙 매출로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에서 어떤 것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매일 쏟아지는 파편화된 기사들 속에서 딱 4가지 체크포인트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네, 4가지요. 첫째, 캐나다 심사 목록에 있는 제약사들이 실제 상업적 허가를 받아내는 그 속도를 확인하십시오. 네, 속도. 둘째, 미국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이 끝장전으로 가는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는지 그 방향을 보십시오. 방향. 셋째, 삼천당 제약의 향후 공시에서 북미 파트너십이 구체화되는지 그 데이터를 추적하십시오. 마지막 넷째로 이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시장 자본이 플랫폼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그 온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방향, 데이터, 그리고 온도. 이 4가지만 딱 기억하면 아무리 복잡한 뉴스라도 하나의 큰 체스판처럼 구조적으로 읽어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캐나다 시장의 심사 진행은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개화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미국에서 벌어지는 오리지널사의 격렬한 특허 소송은 역설적이게도 이 시장이 가진 막대한 가치를 방증합니다. 셋째, 삼천당 제약은 직접적인 소송의 칼날은 피하면서도 검증된 기술 플랫폼을 무기로 이 거대한 시장 개화의 수혜를 구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결국 이 3가지입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전면에 나선다고 항상 최고의 승자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네, 구조를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비만 및 당뇨 치료제가 제네릭화되어서 전 세계에 아주 값싸게 풀리기 시작한다면 과연 제약업계의 판도만 바뀌고 끝날까요? 아, 파장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요. 수백조 원 규모의 글로벌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비만 합병증에 기대어 군림하던 헬스케어와 보험 시스템 전체는 어떤 거대한 연쇄 붕괴와 재편을 맞이하게 될까요? 약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겹쳐본 이 치열한 자리 싸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